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통계를 배우셨거든요. 그 통계된 기본글을 다 배워줬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실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구 계획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도와드릴 텐데 연구 계획서가 밑도 끝도 없이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연구 계획서를 썼나? 그럼 내가 연구 계획서를 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보시면 더 좋잖아요. 연구 계획서가 거의 논문과 똑같아요. 연구 계획서를 잘 쓰면 논문을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그 뭐지?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아빠가 들려준 통계 찾으시면 블로그 가지고 제일 아래 찍으시면 검색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프로토콜이 뭐냐? 연구 계획서예요. 연구 계획 뭐 다른 것도 다 프로토콜을 부르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연구 계획서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검색을 딱 클릭하시면 이게 프로토콜을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첨부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세 개를 다운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운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다운받고 세 번째 것도 다운받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자 요게 예.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 그 프로토콜인데 이제 실제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예시로 된 거예요, 예시. 근데 이거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면 임상시험 계획서 이게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 서식지 별개 제15서식 뭐 이렇게 있고 명칭이 어떻고 소재지 어디서 연구를 한다 책임자는 누구다 담당자는 누구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구계획서 자체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말이 길어서 그렇지 결국 다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사를 누가 놓냐 정해야죠. 그걸 이제 이 판을 메꿔 가다 보면 결국에는 연구계획이 되는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처음 단계는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좀 쉽게 만든 게 있습니다. 참 그 전에 쉽게 만든 걸 하기 전에 우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두 번째 거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 거 프로토콜 예, 템플레이트. 예, 네. 요건 뭐냐? 미국의 아직 안 보셨나요? 예, 그러면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자, 요건 뭐냐면 미국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잠깐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토콜이 그 하나만 잘 쓰면 한국 거를 잘 쓰면 외국어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 영어 번역하면 되니까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상 연구 계획이라는 거는 그 우리만 잘 그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공통이에요. 망국어처럼.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는 아주 체계적으로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올린 건데요. 이제 그 연구 계획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그러니까 여기 한글로 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좀 임의로 써놓은 겁니다. 보시고 이번 크리스 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크리스 등록번호. 크리스가 뭐냐? 이런 연구를 하기 전에 내가 연구를 하기 전에 그 연구를 한다는 것을 등록하는 사이트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볼 겁니다. 들어가 보면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연구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의 연구 이루어지고 있다. 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네. 이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구는 겹치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목적 자체는 겹치는 연구를
중복해서 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헬싱키 선언에서 그 피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연구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검색이 이거는 전 세계 언어로 검색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어요.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어로 돼 있고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연구를 할 때는 자기 나라 언어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면 내가 내 실험이 이런 실험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험하고 있구나. 이걸 나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연구 계획,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많이 안 하긴 안 해요. 거의 안 거의 안 하진도 않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 텐데 페이지 다운을 해보시면 제일 아래쪽 페이지에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에 보면 링크가 있잖아요. 컨트롤 눈표로 링크를 페이지죠. 제일 아래쪽에 쭉 링크를 딱 가보시면 그 페이지가 열립니다. 오늘은 그 페이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어떤 거냐?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제 협약에서 이러한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만 그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얘가 크리스 소개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크리스란 뭐냐? 크리스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를 구축했고 WHO의 산하에 있는 그거에서 11번째 공인된 등록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등록 절차는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우선 검색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본 검색에 들어가서 왜냐면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검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검색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그거 보셔도 소용없습니다. 네.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분류별 검색이 있는데 질병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근육 골격계 이렇게 되겠죠 아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집 중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연구가 종결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 끝났다 그런 게 있고 모집 중 연구 종결돼서 연구가 등록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등록한 것도 있고 유사 연구 검색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좀 관련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일 기본 검색을 해서 뭐 요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통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네 검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은 여기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칸 띄우고 플러스를 해야 될 거야 아마. 구글 검색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보통에서 모집 전인데 여기 있네요. 기계식 이게 그거랑 좀 관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랑 예 있고 그 다음에 뭐 딴 것도 만성 이거 한약재 같고 이게 있네요. 대상자 모집 전 4주간의 이거 한번 볼게요. 31번 보겠습니다. 예. 자기 모니터를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십시오. 예.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사이트가 크리스고요. 크리스에 등록하면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18년 4월 달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한 거고 제출 후 한방병원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임상연구윤리심의 했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이 지원합니다. 자, 단일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자 모집 전이고 목표 대상주 40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통과해서 온열 치료가 환자 어쩌주기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연구 요약을 합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논문에서 요약이 될 겁니다. 다음에 연구 종류 좀 보겠습니다. 연구 종류는
중재 연구. 중재 연구가 뭐냐? 뭔가 인터벤션을 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중재 연구라고 했죠. 그거 아니고 관찰 연구.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리나 안 걸리나, 우리는 담배를 일부러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찰 연구입니다. 관찰.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수돗물을 먹은 사람이 좋아지나, 뭐 그냥 불 쏘는 게 좋아지나, 이런 거 우리가 인터벤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터벤션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실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중정력에 속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실제 등록을 해보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용어가 뭔지를 몰라서 선택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나는 저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 저기 도봉구를 알아야 도봉구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택시기사한테.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평행설계가 뭐냐? 저기 나오잖아요. 중재 모형적 평행설계가 뭐냐?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치료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나눠서 A라는 사람에게 홍길동에게 A 치료, 손오공에게는 B 치료를 하는 그게 평행인 거예요. 교차 연구는 뭐냐? 한 사람에게 손오공에게 뭐 A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B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우울증처럼 A 약을 쓰는데 우울증이 안 좋은 병이 아니에요. 약 먹는 동안만 좋아지는 병이야. 뭐 우울증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또 약간 만성적인 질환이에요. 이러면 양 좋아졌다가 끊었다가 다시 준다든지.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뭐 환자가 특별하게 잘 낫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대 이제 이렇게 그런 걸 교차 설계라고 해요. 교차 설계, 크로스오버. 지금 이제 우리는 평행 설계 또 하고 나버리든지 안 나버리든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눈 가림은 지난번에 배우셨죠? 블라인드를 어떻게 하느냐. 트리플 블라인드가 있고 더블 블라인드가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쪽은 싱글 블라인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눈 가림 대상자가 서브젝트래요. 환자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참 할 수 있으면 다 가리면 좋겠죠. 최소한 가릴 수 있는 거는 평가자는 대부분 가려져요. 이세요? 평가자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A 치료나 B 치료 하는 걸 모르게 하면 최소한 한 번은 곤란이 되거든요. 그죠? 두 번째, 환자가 모르게 하면 좋은데, 이러면 이 사람 같은 온열 치료잖아요. 온열 치료를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이건 블라인드, 자기 쉽게 하지만 블라인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모를 수는 없겠죠. 온열 치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딱 됐다.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치료 기기인데, 파스인데, 쿨파스, 핫파스예요. 근데 그게 딱 붙이면 열이 나거나 아니면 냉이 나거나 그런 파스가 쳐요. 그러면 그 치료하는 사람이 딱 붙여.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 딱 붙이고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려. 근데 그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그 사람은 몰라. 아, 머리 떨어졌으니까. 색깔 똑같고 가려져 있으면. 그러면 치료한 사람으로서 블라인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치료를 받는 사람, 그 환자는 야, 이게 차가운지는 모른다. 이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알죠. 이거 싱글 블라인드도 사실 안 된 거예요. 이 서브젝트가 환자한테 치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에서 문제가 많은 그런 질문이죠. 아니요, 또 실제 연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또 그렇게 다를 수가 있긴 있어요. 지금 예상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 이제 보면, 이제 중재군이 뭐냐? 중재군 1, 이제 보면 시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요. 시험군을 20명, 대조군을 20명 하겠다. 그리고 시험군 이름 있고, 대조군은 샴 대조군이 뭐냐면, 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온도를 대상들이 감지 못할 정도의 온도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어요. 기계는 뻘겋게 이렇게 온열 치료처럼 적외선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적외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같이 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원적외선 하면 보통 빨간 불이 나오잖아요. 뭔가 눈에 좀 보이게 해서. 그 눈에 보이는 빛만 보이는 거 실제 그건 적외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순간 그건 가시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외선이 나오게 하고 대신 빨갛게 하고, 어떤 것은 빨간 불이 나오지만 실제 적외선 안 나오게 하고, 이걸 두 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환자도 모르고 이거 뭐지? 치료한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를 이제 그 보조자가 이 기계를 쓰세요. 스위치를 딱 갖다 줘요. 이 스위치는 가해자가 그 치료자가 몰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르게 할 수 있어요. 1인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샴 대조군이 그런 거예요. 샴이 이제 그래가지고 뭐 플라세보인데 완전히 플라세보는 아예 없는 거 위약 뭔가 약을 줘야죠. 수술할 때 술잔에 데려 들어가 칼을 째. 그 수술을 안 해. 이러면 좀 이건 너무 과격하죠. 그런 수술은 샴은 잘 못하지만 그때 대신에 술잔에 데리고 가. 그다음에 막 기계까지 소리까지 다 내. 주사를 푹푹푹 하는 것도 해. 그 국소 맞춤도 다 시켜. 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냄새도 피우고 뭐 소리 내고 주세요 이게 다 해요. 연기를. 그렇게 한다고 실제는 안 해. 그럼 환자는 블라인드 시켰다고 할 수는 있겠죠. 책상 그런 걸 다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내가 술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샴 컴파레터 이제 그렇게 하고 샴 대주군이 뭔 뜻이에요? 대조군이죠. 샴 우리 거짓 샴이 붙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조군인데 거짓인데 거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약을 주더라도 너는 약을 주고 너는 주사를 준다. A는 약을 주고 B는 주사를 주기로 했잖아요. 약이 두 개예요. 그러면 투약군에는 가짜 주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피험자는 약도 먹고 주사도 먹는 거예요. 약은 진짜 약, 주사는 가짜 주사. 반대쪽은 약은 가짜 약, 주사는 진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 드럭이죠, 그거는.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 환자가 주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 더 좋아져요. 근데 그거는 플라스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세보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나는 약을 먹었잖아요. 예. 대적으로 약을 안 먹어. 약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 약을 안 먹는 사람이 효과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이라도 하나 먹어서 안 아파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적으로 해놓으면 약을 안 먹은 사람하고 약을 먹은 사람의 효과는 플라세보 효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약의 효과가 아니죠. 얘가 그런 게 샴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플라세보 효과죠. 예. 그 플라세보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가짜 똑같이 생긴 노란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주면 아스피린 대조군은 아스피린이랑 똑같이 생긴 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른 분도 이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약을 줬어요. 자, 지금 이게 온열 치료 얘기가 넘어갔고 이게 지금요? 자, 오늘 치료가 아니고 그냥 네. 약을 하겠습니다. 약으로. 예. A라는 사람에게 약을 줬어요. B라는 사람은 B 약을 안 줘. 넌 대조군이니까. 약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을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약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A라는 사람 약을 줬잖아요. 예. 그럼 날 거라는 생각이 줬잖아요. 예. 그럼 이거 약의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스보일 수도 있고 약효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조군에게는 플라시보를 준다는 거예요. 예. 약을 가짜 약을 준다는 거예요. 가짜 약. 자약을 준다. 예. 그렇게 하면 이 두 사이의 차이가 있으면 진짜 이거 가짜의 효과가 아니라 진짜 효과일 거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하죠. 그 플라스보 없는 거죠. 플라세보 효과가 워낙 크니까 예. 그게 실제 플라세보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예. 실제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낫는 사람 많아요. MI 환자인데도 노멀셀란타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주사를 인기 주사 맞았으니까 말이 가슴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조군으로 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계의 대조군인데 그러면 한쪽은 오늘 기계를 넣고 한쪽 오늘 기계에 원적외선 기계를 하나 넣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누워. 그리고 전기 비싱하고 뒤에 스위치 올리고 빨간 불이 나와. 단지 원적외선만 안 나와. 이런 거예요. 원적에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간 빛이 나오게 되죠. 양쪽 다. 예. 그렇게 해서 환자는 둘 다 나는 받았구나라는 착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블라인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효과는 없는 거지만 가짜 주사, 가짜 약, 가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샴이에요, 샴. 예. 샴. 예, 샴. 자, 이제 이사 되셨죠? 자, 그걸 이제 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건 희귀 질환은 아니고 성별은 남자 여자 다 하기로 했고 연령은 19세부터 65세까지 뭐 하기로 했는데 뭐 조절해서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바이어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절해야 되고 뭐 19세 이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준으로 잡겠다 했어요. 그다음 제외 기준이 있어요. 제외 기준. 뭐 수술을 받은 사람, 뭐 3개월이 안 된 사람, 약을 먹었던 사람, 그리고 설문의 정신질환자들, 뭐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도 있으면 이걸 헷갈릴 거 아니에요. 답을 못 할 거니까 이런 사람들 제외시키겠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연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하고 이거는 건강인 참여가 안 하는 거죠. 이건 아픈 사람들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결과 변수가 있는데 결과 변수를 보면 유효성이라고 있죠. 유효성.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를 보는 결과 변수. 저 뒤에 아래 보면 그건 없네. 근데 이제 안전성을 보는 효과 변수가 있어요. 이게 뭐 부작용을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보는 건데 이제 주요 결과 변수 이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고 그리고 100mm로 바스를 하기로 했다. 언제 할 거냐? 치료 전 비지트 2, 치료 전 비지트 2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치료 전에 한번 하고 매회 치료 직후 3, 4, 5, 6, 7, 8, 9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은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 후 9번째 비지트 9에서 된 그 바스 스코어를 하겠다. 든지 또 바스 스코어는 치료 전 바스 스코어와 치료 마지막 바스 스코어의 차이. 바스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통증이 뭐 10이었다가 뭐 0으로 하든지 뭐 5로 하든지 그 감소 값을 나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하겠다. 딱 이처럼 2, 3, 4, 5, 9 이렇게 적지 않아요. 바스는 다 잰다 나는. 다 재는 건 맞다. 재는 건 좋다. 근데 그걸 무엇을 진짜 앞으로 보겠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게 워낙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우차가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관계없어요. 아니요. 오차가 없는 거를 해야 좋죠. 네. 근데 통증 같은 경우는 바스보다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느냐? 없죠. 아직까지는 잘 없기 때문에 바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차가 생기면요, 효과 있다 없다가 다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그 검사자를 트레이닝 잘 시켜야 됩니다. 괜히 유도하지 않게 환자한테 잘 설명할 수 있게 그걸 잘 시켜서 바스를 측정해야죠. 그런데 다 그 뒤에 다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주요 결과 변수가 하나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다 보조 결과 변수예요. 다 세컨드리예요. 거기에서는 뭐 그냥 바스 차이가 아니라 바스 이걸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제 바스 말고 무슨 요통 기능 장애 점수 뭐 있네요, 그죠? 오스베스 로백 페인 디서빌리티 뭐 퀘셔널의 인덱스 그다음에 이걸 코리안 인덱스 뭐 아메리칸 인덱스 뭐 백스 소사이어티에서 나오는 인덱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저치 대비 치료 후 방문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같이 정하고 보시면 기저치 대비 바스 변화량, 최종 바스의 변화량 이렇게 딱 쓰면 딱 하나가 되겠죠. 그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요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연구로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딱 쓰면 돼요. 여기다 올리면 되네요. 잠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제가 만들어 드린 종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에 보면 종이 역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게 있어요. 아까 거기에는 없는 건데 타임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타임 테이블을 잘 적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타임 테이블에서 결판이 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연구 프로토콜에서 나온 타임 테이블이고 아래쪽은 외국 거인데 거의 똑같아요. 자, 처음 방문했을 때 시험 설명 및 동의서를 한다. 사실 이게 좀 안 맞긴 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정 제외 기준 여부를 판정해야죠. 아, 이 사람 해당되는구나. 외래에서 딱 봤을 때 3개 이상 되고 뭐가 되고 나이가 되고 그러면 판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설명 및 하면서 동의서를 취득하기 전에 동의서를 취득하겠죠. 그게 뭔지 아시겠? 이 동의서 취득은 좀 이따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인과학적 조사가 뭐냐면 나이, 성별, 뭐 체중, 뭐 어쩌드드드등 이 질환과는 직접 관련 없지만 그 환자의 특성을 잘 살필 수 있는 어떤 그 인과학적 특징이에요. 데모그래픽스. 그다음에 뭐 바이탈 사인 뭐 제일 많이 흔히 하니까 있고. 그다음에 이학적 방사능 분석하겠죠. 이 처음에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 맞구나 해서 이 사람을 선정 기준 판정해서 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동의서를 받겠죠. 환자한테 아 당신 인전 치료하겠습니다. 동의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상태에서 무작위 배정표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되면 동의서 취득하고 어떤 치료를 하기 직전에 지난번에 만든 랜드미제이션 테스트 당신은 A군이다. 그런 거 말해주면 안 돼요. 당신 A군 말해주면 안 되고 그걸 딱 받은 다음에 환자 딱 치료를 딱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비지트 1. 그래서 뭐 1두에 다시 만났어요. 그때 평가를 뭐 하냐? 다시 엑스레이 찍고 뭐 이학적 검사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 시험 종류가 다른 거겠죠. 파스 스코어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피검사를 하기도 하고 피검사를 매번 하는 병원도 있고 근데 목표에 따라서 3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6개월째 피검사 그걸 보기로 했다. 근데 6개월째 하프를 안 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개월째 한 번 더 불러서 5개월부터 6개월, 7개월 사이에 있는 검사 급수로 하겠다. 5, 6, 7개월 사이에 미리 계획서서 해야 돼요. 5개월을 했으면 5개월 플러스 한 2주를 한다든지 바로 측정 거를 이제 한다든지 6개월, 5개월째 안 했으면 이 사람 그냥 안 한 걸로 친다든지 어떻게 계획서를 찍어야 돼요. 미리 연구 첫 번째 환자를 모집하기 전에 이 모든 계획이 다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해요.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문제지만 그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이 연구 계획에서는 첫 환자가 모이기 전에 아까 말한 크리스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모집 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모집할 것이다 딱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땡 하면 그때부터 쫙 하는 거예요. 이게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미리 갖고 다 어떻게 했어. 그죠? 통계 좀 돌려주세요. 뭐 이런 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죽도밥도 아닌 게 될 가능성이 많고 퀄리티가 푹 떨어져요. 너무 퀄리티. 아까 말했듯이 블라인딩도 안 됐지. 다 알고 있지. 체크하는 사람도 대충 체크했지. 미리 교육도 안 됐지. 그러고서 해보고 보니까 이게 아닌 사람 노인도 들어가고 뭐 섞여 들어가고 이런 게 많거든요. 당연히 랜드미제이션도 안 됐지.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논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퀄리티가 없는 저널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타임라인 있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 가서 각 다운받은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 계획서를 한번 써보습니다. 연구 고유번호, 등록번호는 없어요. 지금 이제 당연히 없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제목은 있을 겁니다. 있고 제가 한글로 써놓은 거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이 크리스는 한글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표식이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약어명 이건 뭐냐면 뭐 연구하면 있잖아요. 만성교 총이니까 영어로 보통 이렇게 뭐 크리스 크로닉 백펜이면 CBP MD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를 좀 멋있게 크라이시스 한다든지 뭐 어벤져스 이처럼 적절 잘 따가지고 이름 몇 불이 좋게끔 이렇게 만드는 걸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외국 놈들 보면 적절 잘 따가지고 딱 부르기 좋게끔 멋있게 뭐 뷰티풀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 만들어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좋죠. 이건 필수는 아닌데 지금 만들어요. 그리고 IRB가 이게 승인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이거 비비비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요. 연구 책임자는 누구다? 나 여러분들이 연구 책임자 될 거고 연구 실무 담당자는 이제 또 누구 있을 거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나머지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요거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예. 자, 그러면 잘 발표해 주셨고요.
그 발표한 것들을 요약하면서 아까 오해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시는 거 잘하셨고 연구 목표도 잘 하셨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가림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많은 치료들이 손으로 해주는 치료, 시술 이런 것들은 시술하는 그 사람이 모르게 힘들기 때문에 가림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 받는 환자도 잘 이걸 내가 몰랐다 이게 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평가자만 하겠다. 그래서 싱글 블라인드로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가급적이면 방법 아이들이 더 생각해가지고 시술자는 알되 환자는 모르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뭐 두 가지 마음을 그죠 정통 반대쪽으로 해서 그냥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뽀록뽀록한데 얘기를 나눠서 하는 그렇지? 또는 이제 다른 방법도 있죠. 예. 아까 어떤 학파들이 또 다 많잖아요. 예. 학파 A 학파, B 학파가 인사를 해서 둘을 대조하는 거죠. 예.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런 둘 다 같이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이에다 테이블라고 한쪽은 아담스 테이블에서 하는 거. 뭐 그렇죠. 그럼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두 개 효과 좋아버리면 차이가 안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잘 이해 못하셨던 것이 난 모든 환자를 다 알겠다. 그거는 대조군이었기 때문에 대조 연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든 환자를 다 하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대조군을 구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고 그냥 비포 애프터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예. 비포 애프터를 연구하는 연구들은 아주 취약한 연구예요. 취약한 연구. 그러니까 저기 워낙 프리미티브한 연구, 초반에 하는 연구.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사실 없는. 왜냐면 그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가 일단 그 평균으로 해결하는 거 object를 보셨던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중에 많잖아요. 일부는 안 아픈 쪽으로 가요. 더 아파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자, 아빠 키가 100에서 150에서 190 정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큰 사람과 큰 엄마가 결혼하게 되면 큰 아들을 낳겠죠. 또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상위 1%예요. 네. 그러면 아들도 상위 1%가 될까요? 크기가 가능성이 있죠. 있지만 더 작은 쪽으로 가요. 상위 10%라든지 상위 20%.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1% 된 사람이 이제 더 크게 난다 그러면 그 아들은 더 큰 사람에서 몇 세대 가면서 점점 키의 범위가 커질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키의 범위가 일정해요. 그 말은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평균보다 크지만 자기보다는 작은 사람 낳게 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좀 덜 똑똑한 아들 낳게 된다는 거예요. 덜 똑똑한 아빠 엄마는 자기보다 똑똑한 아들 낳게 되고 네. 그게 평균으로 회계예요. 그것이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면 더 아파질 거예요, 덜 아파질까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가스가 뭐 9 정도 되는 사람 10명을 모았어요. 이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쭉 떨어지게. 나빠진 쪽은 10, 11, 12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회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좋아진 쪽으로 가니까 이게 싱글 컴페리터가 없는 연구들은 상당히 취약한 연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되는데 어쨌든 컴페리터를 만들기로 했고 어떻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셨고 나머지들은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 분이 자기 연구 계획서 아직 완성은 안 됐겠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목을 만성 요통 환자에 있어서 골반 블록 교정 치료의 안전성 연료성을 위한 임상 시험을 하면 어떨까 네, 하겠습니다. 예. 이 골반 블록 교정 치료라는 것은 주로 이제 SOT 테크닉이라는 데서 시작된 건데요. 이 사람의 그 중력과 그 사람의 환자의 체중과 호흡을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블럭을 골반에 교정을 블럭을 이용해서 누워 있을 때 그 힘으로 교정을 찾아준다는 그렇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타입 5를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타입 5 교정의 이 교정 원칙은 오른쪽 다리 골반 다리가 짧은 사람은 RPD 있는 사람은 이 오른쪽 아시타블룸 쪽에 그다음에 왼쪽 이 ASIS 쪽에 이렇게
걸로 교정하는 건데, 그리고 왼쪽이 짧으면은 LPD는 반대쪽 이렇게 교정하는 건데, 이걸 약 20명 이상 해가지고 대조군은 한 명은 제대로 블럭이 되고 음? 대조군은 RPD 사람을 반대쪽으로 아, 거꾸로 반대쪽 치료를 한다는 네, 거죠.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발발을 이게- 반대로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제 이게-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아, 예, 어느 예. 정도 있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게 막 그 효과 있는 치료인데 약간 도의적으로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플라세보를 주는 게 사실 도의적으로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효과만 없을 뿐 더 악화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쵸. 예, 그런 게 있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예.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네. 시술자가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실수자 모르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랜덤마이즈를 해가지고 글쎄 모르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테이블 같은 걸 이제 함자 밑에 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테이블을 줘. 그 테이블이 박스에 들어있어. 가려주는 거죠. 그 테이블을 딱 놓고, 야, 한 점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앉으세요. 이게 A형, B형으로 해갖고 이게 되는 테이블이 장치가 있거든요. 예. 이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령 어느 한다면 A로 대라 B로 대라 이렇게 이중 맹금으로 시킬 수 있고 내가 되질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킬 때. 아, 그렇죠. 근데 되는 그 것은 되는, 세팅만 하는 건 나는 거고. 근데 그 되는 사람이 치료자기 때문에 맹금은 안 되겠네요. 치료하는 그 어플라이 하는 그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세만 알려주고 되는 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를 짜증하면 예, 치료자도 맹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세팅만 하면은 그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아, A 아니면 B니까 뭐 아까 팩토리얼 추출해가지고 뭐 1357 여기는 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 네. 모르겠잖아요. 쳐갖고 뭘로 대라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건 A로 대라 아니면 B로 대라는데 이게 맞은지 틀린지 그 사람 모르죠. 치료자. 아, 그다음에 그리고 환자도 환자도 모르죠. 잘 모르죠. 이게 예, 처음 보니까. 저만 알 수 있고. 그럼 잘하면 삼중 맹금도 될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예, 될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가는 그 전에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평가라는 거 두 번째 이제 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 장골의 길이 차이를 예, 그걸 다시 가지고 얼마나 길이 차이가 교정이 됐나. 그러면 이렇게 있네. 그 시술 전 엑스레이 찍고 예, 시술 후 시술 후 언제? 마지막에. 그게 이제 2주에 12번, 하루 2번 해가지고 에버리 어드대로 12번 정도 해서 네. 아니면은 이게 효과 중력 이하기 때문에 날마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는 걸로 날마다 한 번씩 재지만 한 번 해서 시간을 보통 누워있는 시간을 약 10분에서 20분 시간을 딱 주고 예.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프리야 시작하기 전에 하고 마지막 예. 2주 후에 예. 이거 재는 걸로. 그다음에 이런 연구는 약간 비판받을 수 있는 게 마지막 시술을 다 하고 마지막 2주째 됐잖아요. 효과가 오래 갈 거냐? 한 달 뒤에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이 치료 자체가 그 뭐냐면 케어하는 게 아니라 큐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중력 때문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진 거니까 그걸 잡아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예. 2주째 할 게 아니라 2주째 하는 걸 하고 최종 평가를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6개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6개월 뒤에 오세요. 한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걸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다른 사람 비판을 못 받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만성 질환 요통이기 때문에 되게 20세부터 사실 만성 요통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는 20세부터 해도 되지만은 80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면 우선 그 전에 또 하나. 근데 문제가 환자가 아파가지고 다른 약을 먹었다, 그렇죠. 다른 치료를 받다 이러면 페일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난 페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A 치료군, B 치료군 있었잖아요. A 치료군과 플라세보군이 딱 주면 둘 중에 어떤 군이든지 중간에 다른 치료를 받았다 또는 악화되었다, 호전되지 않았다를 페일로 보겠다. 라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플라시보는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근데 그거는 추정조사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제가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지를 준다든지 팔로우를 잘 시키는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약을 먹었잖아요. 약을 먹는 거를 페일로 간주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제약이라고 해요. 구제약.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자꾸 찾거든요. 환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을 나는 페일로 간주한다. 이런 거를 미리 프로토콜 써놓는 거예요. 그럼 두 군 다 해서 다 페일이 될 수가 있어요. 페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일 되는 미리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 놓는 거예요. 질문이요. 예, 질문. 만약에 환자가 약 한 번 먹고 주사 한 번 맞고 나서 호전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로닉 팬이 아닌데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주사를 갖다가 뭐 5번 이상을 맞았다든가 뭐 3번 이상을 맞았다든가 약을 뭐 2주 이상 먹었다든가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페일로 보겠지만 예, 그거 갖다가 뭐 한 번 정도 먹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시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을 먹었다는 자체가 통증이 낫지 않기 때문에 먹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페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세 번 먹었다는 게 한 번 먹었다. 그걸 페일로 하겠다 하든지 나는 2번 이상 먹었던 사람을 페일로 한다든지 또는 내가 통증이 한 달 뒤에 통증이 다운이 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며칠 이상 아픈 거를 페일로 하겠다든지 그걸 페일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페일로 한다. 무엇을 석세스로 한다고 정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만약에 엑스레이 찍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엑스레이 세 번째 잠깐 좀더 해야 돼요. 아웃컴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엑스레이 찍어서 틀어진 거를 아웃컴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어요. 한 달 뒤나 6개월 뒤에 엑스레이 찍어서 하겠다 그러면 페일이란 강주가 없거든요. 근데 통증이 호전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그걸 하겠다. 그럼 아까 그 구제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약을 찾아서 먹었다는 자체가 환자가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페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치료군과 대증군 모두 다. 그러니까 아까 아웃컴은 엑스레이를 하겠다 했잖아요. 세 가지죠. 첫 그게 번째 프라이머리 아웃컴. 파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지컬 익점으로 바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프리전에 한 달, 왜냐면 6개월 뒤죠. 6개월 뒤로 했었지만 그때 또 데일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웃컴을 못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죠. 그거가 중요해요. 언제 거를 나는 치료한다고 간주할 거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측정하는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인지를. 그리고 아까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6개월은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환자 잘 안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치료하고 나서 4주 뒤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엑스레이상 이게 반응이 보려면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오래 해도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아웃컴을 피지컬 익진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또 바로 아, 그럼 이제 마취형 치료 후 4주 후에 피지컬 바로 아, 근데 바로 하게 되면 알 수는 있는데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검증을 못 하잖아요. ROM 바로 효과도 검증하고 지속적인 효과도 검증하고. 아,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웃컴 하나라니까요. 프라이머리 아웃컴 하나. 그러니까 측정은 다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그 2주째 치료하신댔잖아요. 2주째 각도가 달라지는지를 측정하겠다. 그건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 하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뭐죠? 마지막 2주 하고 난 다음에 4주 뒤에 엑스레이, 4주 뒤에 엑스레이 보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바스? 저에게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3개월 거면 3개월 뒤에 엑스레이 체크해서 그걸 확인한다. 그것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하겠다. 이런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내가 프라이머리 아웃컴하고 남은 세컨더리 아웃컴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고혈압약을 치료약으로 줬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들으셔야 되는데. 네. 고혈압약을 치료약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고혈압약이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혈압 떨어지는 약이잖아요. 뭐 등등등 포함해서 그게 그런 약을 썼는데 고혈압약인데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전상 생명학적 기전상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혈압 효과가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측정하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거예요.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머리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네? 통계적으로 유해해요. 아주. 확실히 잘 자랐어요. 그러면 이걸 인정해 줄까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컨더리 아웃컴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FDA는 아무튼 통계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또 뭐 그런 주제만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이 어떻게 중요한지 또는 이제 멀티플리시티가 문제거든요. 이 사실 좀 학교 깊은 이야기인데 그 인정하세요. 그걸 다시 인정받으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지 가지고 또 새로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각도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진다고 말하면 안 되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연구 전에 정해야 돼요. 연구 전에 정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그런 X3는 그게 그 페이랄 확률이 높아서 이게 아, 가장 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X3보다는 ROM ROM으로 ROM을 직후에 ROM 하게 되면 비교해서 직후는 좋아질 수 있지 치료를 조금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치료하고 나서 한 3주 후나 4주 후에 ROM 있는데 치료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비판하는 한 사람들이. 4주 정도로. 그러면 아까 2주째 치료를 받고 4주 뒤에 다시 보세요. 다시 재평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오겠죠. 그걸 잘 오게 하는 것을 문구를 만들어 놓고 4주 뒤에 측정하는 거예요. 그 측정 누가 하느냐? 치료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내가 하던 블라인드 어디에 이 사람이 어느 군인지 모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A 군인지 B군지 모르는 사람이 딱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통계학자도 A 군인지 B 군인지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럼 사준 거예요. 그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3중 명령까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연구에서 좀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들을 거예요. 야, 그거 치료야. 그럼 뭐 4주만 효과가 없고 1년 뒤는 효과 없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1년 뒤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 자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뭘 잡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골다공증 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포사맥스 등등 있잖아요. 그 잘 보시면 연구 중에서 피머네 프랙처를 예방했다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척추 골절을 예방했다는 약들은 연구들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이 없잖아요. 케이스 같은 거. 피머네 프랙처가 일단 개수가 적어요. 예. 그리고 개수 때문에 팔로우 기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 기간이 많다 보니까 연구 자기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척추 골절이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잘 되는 거예요. 척추 골절을 예방했나 2년 동안 팔로우를 하겠다라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척추 골절 예방된다. 뭐 A약, B약, D약 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관절도 예방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연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형 연구하는 거 고관절하고 저도 한꺼번에 봐야지 뭐. 라고 하는데 그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뭘 잡에 따라서 우리는 뭘 결론 낼 수 있냐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1년 뒤에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기로 하겠다. 팔로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사주기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주기를 딱 정해서 딱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것도 타임테이블 만들어 보신 다음에 각도는 여러 각도가 많잖아요. 각도도 되는 것도. 다리 각도, 팔 각도 많은데 어느 각도로 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프롬 포지션에서 이게 펠비스니까 예. 이 펠비스 사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올라가는가. 아, 그렇죠. 엘리베이션. 예. 익스텐션 펠비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각도를 뭐로 측정하죠? 포니오미터로. 고니오메타. 예.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측정도 그걸 잔차라 그러는데 측정 방법에 따라 사람마다 각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안 나는 쪽으로 나타나요. 통계적 유의가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한 각도.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찍어서 제3자가 고니오메트로 본다. 이렇게 하면 눈대중으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정확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요 논문은 논문 쓰기도 쉽고 검증하기도 쉬운 쪽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각도 이런 것들이 측정이 쉽거든요. 바스보다는 더 증명이 쉬워요. 왜냐면 각도니까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4주만 딱 끝나고 그러니까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대조분 쌓기도 쉽고 네,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